요 내용은 지금 현재 13회 외에는 물어본 적이 없는데 이해는 일단 해두셔야 돼요. 해두시는데 예를 들어서 주임법이 지금 2018년 9월 18일부터 금액이 서울이 1억 1천만 원 이하라고 그랬죠. 그럼 2018년 9월 18일 전에는 서울의 경우는 보증금이 1억 이하에 됐어요. 1억 이하에서 3,400까지 줬어요. 근데 2018년 9월 18일 이후에는 1억 1천만 원 이하에서 3,700까지 최우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게 서울 소재 주택 임대차였는데, 이게 권리관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1번에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저당권이 들어왔는데, 얘가 들어온 날짜는 2018년 1월 20일이었다. 두 번째 근저당권자가 들어왔는데, 야가 들어온 날짜는 2019년도 1월 20일이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임차인이 들어온 날짜는 2020년도 1월 20일 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1억 1천이었어요. 서울 소재 주택임대차였습니다. 이 주택 경매로 넘어갔어요. 이 임차인은 1번 저당권자에 앞서서 최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에? 이거 실무적으로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있다 없다? 없다. 없다. 1번 저당권자 설정일이 18년 1월 20일이었죠. 그럼 저당권자 신뢰를 생각해 보세요. 이 저당권자는 이때 당시에 설정할 때 보증금액이 얼마 이하의 최소 문제였어요? 1억 이하. 그럼 내가 가장 먼저 주택에 대해 저당을 잡지만 내 뒤에 들어온 임차인이 만약에 1억 이하라면 나는 경매에서 3,400원 양보해야 돼. 이런 신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상향 조정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양보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의 눈에는 이자는 소액 임차인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맞죠? 근데 2번 근저당권자를 보세요. 얘는 19년도 1월 20일 날 들어왔죠. 그럼 이때 당시에는 1억 천이 맞죠? 그러니까 2번 근저당권자에 앞서서는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지요. 해서 현재 주임법의 규정에 따르면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선순위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무 가시면요 반드시 주의할 점이 그거예요. 저당권 설정일을 따져가지고 소액임대차 중개할 때 저당권 설정일을 따져갖고 이때 당시에 소액임차인이 어떻게 되는가 꼭 브리핑 나가야 되죠. 최우선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브리핑 나가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거 13회 외에는 물어본 적이 없는데 이해는 꼭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규정에 따르면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선순위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점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이게 자 물론 시험은 이제 2분의 1 이런 걸 잘 물어봅니다. 물론 올해 주임법은 출제가 예상되는 게 뭐다 지금? 출제 예상되는 게 뭐예요? 주임법 올해? 갱신요구권. 갱신요건 개정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출제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물론 이제 동영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제가 이거.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제 최우선 문제를 봤고요. 넘어가실까요? 임차권 등기명령제 두 법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임대차가 꼭 종료가 돼야 됩니다. 보증금을 임대인이 안 돌려줘요. 그러면 임차인은 단독으로 상가, 소재지, 주택 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요. 3주 정도면 돼버린다고 그랬죠, 등기가. 그럼 이 등기 여력이 그러면 이때는 등기 여력이 어떻게 되냐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임차인은 등기한 때로부터 취득해요. 등기는 등기한 때로부터입니다. 다음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한 때로부터 바로 취득하고요. 근데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이 있었어요. 그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거는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권을 상실하도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 임차권 등기 후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에요. 소액 임차인이라도 최우선 변제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그 임차인이 확정일자 찍었어요. 우선면제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죠.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민법에 의한 등기도 동의료력이 있음. 이게 뭔 얘기냐? 이거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임대차 편을 공부하면서 그 내용 공부했죠. 임차인은 반대의 특이하게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에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합의로 둘이 등기했잖아요. 그럼 그래 등기해줄게 해갖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등기했어요. 그것을 민법상 임대차 등기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럼 그 민법에 의한 임대차 등기도 동일한 요력이 있어요. 그럼 합의 등기도 마찬가지로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그 비용은 합의 등기 시에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맞아요? 임차인이 부담해야지. 권리자가. 이거 뭔 얘기하는지 이해되시죠 지금? 아니 눈빛들이 저놈이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 지금 그런 눈빛인데. 이거 민법 시간에 공부했죠?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하에 서로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대차 등기. 있죠? 합의하에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신이 번쩍 들게 한번 등기 한번 따져보고 갈까요 여기서? 주택은요 합의 등기하든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든 언제나 대항력과 우선매권 인정해요. 주택은 무조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 최소문제권 없어요. 합의 등기든 명령에 의한 등기든 이렇게 되는데 상가는 달라요. 상가는 왜 그러냐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가 있고 안 되는 상가가 있죠. 보증금 제한을 초과하는 상가가 있고 보증금 제한을 안 넘기는 상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제한을 넘지 않는 상가 임대차 있죠. 그러니까 환산보증금 우리 왕길동은 지금 5억 4천이죠. 이거를 넘기지 않는 상가 임대차라면 합의 등기든 명령에 의한 등기든 이 효력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근데요. 왕길동 소재 상가 임대차로서 만약에 보증금이 1억이었어요. 1억이었고 여기에 월세가 500만 원 있었다. 그럼 이 임차는 환산은 6억이 됐죠 지금. 그러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명령에 의한 등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보증금 제한을 넘어섰을 때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대권 3기 요구 표준.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증금 제한을 넘어서면 이 임차는 보호되는 규정이 대항력, 그 다음에 권리금, 그 다음에 3기 차임일세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거. 다음에 갱신요구권 인정하고 있고 표준계약서 규정 보호하고 있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제 이런 거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합니다. 그럼 요 임차에는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합의 등기는 있을 수 있죠. 합의 등기. 그 등기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 등기 효력은 대항력 있겠죠. 그럼 합의에 등기했어요. 이제 명령에 의한 등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합의 등기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항력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있어요. 민법에 따라서. 등기는 무조건 대항력이 있어요. 근데 이 등기했거든 합의 등기했어요. 이 임차인이 우선 면역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임차권의 등기는 원래 뭐만 인정한다? 대항력만 인정한다. 대항력만 딱 인정하는데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 이 특별법에서 우선 변제권까지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에 한해서 합의 등기했을 때 보증금 제한이 여기 왕길동 5억 4천을 안 넘겼을 때 이때 이제 합의 등기하게 되면 그 등기는 우선 면제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임차권의 등기는 뭐만 인정했다고요? 대항력만. 근데 우선 변제권까지 인정한 것은 주임법, 상임법이 적용되는 한해서만 인정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용 어려워요? 그럼 전세권의 등기. 전세권 등기했어요, 이제. 이거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요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한 거 이제 대항력 있죠? 전세권 무조건 대항력 있죠.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상가 임차인이 확실하게 보호받으려면 전세권 등기하는 수밖에 없네? 맞죠?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임대인이 해줘야 안 하죠? 절대 안 해주죠. 등기 제가 9월 동영 때 한번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문제에서 뺐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 풀어내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한 경우, 전세권 등기한 경우, 저당권 등기한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원래.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물어보니까 이해만 일단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가끔 물어보는 경우 있거든요. 임차권 등기가 있다던데 이게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라면 우선면제권까지 인정한 거죠. 등기는 무조건 대항력을 인정해요. 다. 대항력 인정하는데 근데 상가임대차 등기, 임대차의 등기가 우선 변제권까지 갖게 된 것은 주임법, 상임법이 적용되는 한에서만 인정된다. 그러니까 상가는 적용이 안 된다. 보증금 제한을 넘어서는 바람에. 그러면 그 등기는, 임차권의 등기는 우선 면제권이 없어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제를 받고 이제 경매 등에 관한 사항이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그럼 소송해야 되죠. 결국 그래서 경매권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한다는 거죠.